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벽의 뉴스를 찾아드리는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그럼 9월 1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옥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코인 시장 이슈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오셨죠.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요즘 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나스닥이랑 커플링을 보이면서 네. 아마 좀 이렇게 큰 메이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늘 일단 좀 국내 소식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국내 소식 위주요. 시세와 다르게 좀 핫한 뉴스가 좀 많아서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산시 영화 다음은 코인.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인원 비상을 꿈꾸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표 P2E 첫발입니다. 네, 다 흥미로운 얘기들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부산시 얘기부터 해보죠. 이거 좀 크게 좀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이게 되게 업계에서 되게 큰 화두가 됐어요. 지금 네. 부산광역시가 음. 일단 그 8월 말부터 지금 굉장히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코인 쪽으로. 코인 쪽으로. 네. 일단 먼저 뉴스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26일 날 아마 우리나라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바이낸스 오너가 직접 부산에 와서 또 박형준 시장님이랑 이렇게 네. 악수도 하고 네. 또 포토라인에서 다 이렇게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 봤어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바이낸스도 적극적으로 부산이랑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고 음. 또 부산광역시도 시장이 직접 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 코인에 대한 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조망을 해보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랑 그 연계한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이제 바이낸스가 지원을 해주고 온라인 아카데미 콘텐츠도 만든다고 해요.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은 바이낸스가 만드는 코인 콘텐츠라든지 개발 스토리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고 예. 이거와 연계된 인턴십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 개발형 쪽은 그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을 조금 배워가면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턴십으로 이 회사에 꼭 취직하겠다라는 것보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굉장히 부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이낸스랑 이 제휴 맺기 전에 그 4일 뒤에 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거 그 지난달 다음이죠. 30일, 예. 예. 30일 날 FTX랑도 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여기도 상당히 큰 글로벌 거래소잖아요. 여기도 예. 거래량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2, 3등? 바이낸스 못지 않은 회사인데 FTX. 여기가 최근에 이제 그 빗썸 인수한다고 한번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예. 여기도 부산시랑 손을 잡고 바이낸스랑 동일한 제휴를 하겠다. 근데 지금 하나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둘 다 부산에 직접 국내 법인을 세우고 이 부산을 교두보로 삼아서 국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일단은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는 사실 좀 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본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런데 이런 뭐 글로벌 거래소 글로벌 크긴 하지만 이런 거래소랑 이렇게 제휴 맺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루에 수십조 원의 코인이 거래가 되는 곳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막 기술 노하우, 운영 노하우, 뭐 영업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하죠. 근데 네. 말씀하셨던 조세 피처의 본세를 두고 있다고 다 알려져 있고 또 중국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창펑자오가 중국인이기 때문인데 네. 또 국적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랑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또 그런 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중국계라는 그 이미지랑 꼬리표를 떼려고 이 안에서도 무지 좀 애를 쓰는 게 일단 계속 엿보이고요. 예. 특히 부산시가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이 블록체인 육성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이미 지난 정부에 블록체인 규제 자격 특구를 만들었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의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뭐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신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일부분 또 한시적으로 기일을 정해놓고 또 이게 허용해 주는 것도 있고 예. 사실 부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키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 당연히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제 뭐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일 텐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 대비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고 또 국내 그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본사는 서울에 있죠.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네, 죄다 예. 강남에 있습니다. 네. 죄다 강남에 있고 이들이랑 함께 일을 하는 그 시중은행들도 다 일단 서울시에 서울에 본사가 있는 있고. 곳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많이 좀 소외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지난 정부 때 되게 소소하게 했는데 예. 어쨌든 이번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신설을 아예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박형준 시장의 의지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라서 일단 제가 좀 뒤로 또 알아보니까 네. FTX랑 바이낸스 말고도 다른 코인 거래소 제휴도 있고 아 글로벌 쪽에서요? 글로벌도 있고 아, 뭐 또 그런 국내에서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국내 코인 개발사랑도 지금 뭐 제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부산은 이 지자체 은행이 따로 있잖아요. 예. 부산은행. 예. 그러니까 부산은행도 있고 이미 시에서 특구도 갖고 있고 규제를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는 샌드박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까지 들어온다면 이건 한번 우리가 스위스의 주크나 또는 뭐 싱가포르나 조금 더 나가면 네. 바하마 같은 그런 금융 포탈을 한번 꿈꿔보겠다. 이게 이제 부산시 공무원들의 의지더라고요. 예. 부산이 뭐 제2의 금융 중심지 이런 거 만들겠다 해서 네, 많이 맞습니다. 움직이는데 그런 절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네요. 부산 그러면 뭐 국제 영화제가 영화제 해가지고 제일 영화로 뜨거운데. 떴다 그랬는데 이제 코인 쪽으로 뜨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좋게 보는 시각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국내 코인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음.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코인 거래소들 중에서 모두가 다 선물 거래는 불법입니다. 아 그렇죠. 자본시장법에 예, 위배되기 예. 때문에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한 건데 바이낸스랑 FTX는 둘 다 선물 거래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루나 사태에도 사실 바이낸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예. 바이낸스를 통해서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국의 조사를 얼마나 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바이낸스는 여러 차례 해킹 이슈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그 과기부 산하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경찰이랑 같이. 근데 국내에 서버가 없으면 조사가 과연 될까? 조사 안 될 겁니다. 이미 뭐 구글도 그렇고 여러 해외 기업들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조사에 사실 쉽게 빠져나간 것도 많았고 그래서 방통위나 방심위가 그냥 벌금 정도 물리는 선에서 끝났는데 네. 정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얘네들한테만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주냐. 이런 역차별 이슈도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논란의 소지도 있군요. 야,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국내 코인 거래소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것도 되게 핫한 뉴스가 됐는데 일단 국내 코인 거래소 크게 어피트 빗썸, 네. 코인원, 코빗 이렇게 있는데 네. 대부분 어피트 빗썸 쓰시고 네. 어피트 시장 점유율이 한 85%에서 90% 나와요. 빗썸이 한 7, 8%. 그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나눠가는 구조니까 사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거의 어피트가 우리나라 코인 거래 시장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만년 3등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 코인원이고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가 카카오랑 손을 잡는다라는 굉장히 큰 발표를 했어요. 어피트 빗썸의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포부까지 내비치면서 카카오뱅크랑 손을 잡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은 대부분 은행이랑 실명 인증 계좌가 계약이 있어야 진행돼야만 되죠. 네.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피트는 K뱅크랑 하고 있고 K뱅크. 빗썸이랑 코인원이 농협이랑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제 코빗은 신한은행이고 네. 고팍스가 전부은행이랑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부산은행도 어디서 뭔가 할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현 상황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K뱅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업비트랑 한 거. 네, 예. 코인을 거래할 때 보통 젊은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코인 거래는 또 젊은 층이 많죠. 가볍게 코인을 사고 팔려면 인터넷 전문 은행만 한 게 없습니다. 국민은행이나 농협은 이체한도도 있고 또 뭐 인증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되게 까다로워서 네. 그래서 농협도 되게 불만이 아까 빗썸도 불만이 많아요. 농협이랑 해서 우리가 음. 이렇게 이용자가 많이 안 나오나 코인원도 코비도 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은행이 필요하니까 함께 해오기는 했는데 네. 코인원이 과감하게 농협을 손절하고 음. 카카오뱅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음. 카카오뱅크는 아시겠지만 K뱅크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훨씬 인터넷 전문은 쪽에서 1위죠. 1위죠. 국내 예. 이용자가 지금 1,300만 명에 달하고요. K뱅크가 참고로 3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300만밖에 안 되는 K뱅크로 업비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독차지했는데 예. 코인원이 이 1,300만 명의 유저 베이스를 갖고 있는 카뱅이랑 하면 어느 정도의 캐파가 나올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되게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코인원이 사실은 그 코인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바일 앱 역량이 되게 좋아요. 대표부터 지금 전부 다 개발자들이시거든요. 거기 기술 사업을 자체는 좋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거래 기술이나 이런 건. 그냥 개발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젊어요. 그래서 대부분 80년대 중후반 분들이 대부분 네. 핵심 개발자들을 맡고 계셔서 해킹 방어나 기술적 측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피트나 빗썸이나 한 번씩 또 해킹 이슈 있었잖아요. 네. 코인은 그 노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피트와 빗썸은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는 또. 거야 예. 라고 이렇게 반발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노이즈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 수수료나 상장을 두고도 사실은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슈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영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제되는 코인이 거래소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거래소라고 보통 이게 불려왔어요. 예. 업계에서는. 근데 이런 착한 거래소가 카카오뱅크가 손을 잡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무슨 의지를 갖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꾸려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목이 되네요. 또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도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압도적 1위기는 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주가 무너지면서 카뱅도 건물도 하나 없는 은행이 어떻게 신한주주보다 시총이 높아 뭐 이렇게 또 여의도에서 견제구를 날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K뱅크는 업비트 제휴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어서 이제 IPO까지 노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제3인터넷 은행인 토스도 지금 사세를 키우고 있고 최근에 힘을 잃고 있는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코인원과의 어떤 그 합의를 통해 코인으로 한번 1등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코인원과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만난 무슨 뒷얘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이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드리기가 되는데 그 사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거잖아요. 그리고 두나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굳이 K뱅크를 택한 거거든요. 카카오뱅크를 택하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걸 이해상충이라고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이것저것 코인 쪽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때마침 코인원이랑 서칭을 하다가 이제 코인원 쪽에서 말이, 또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번째 코인원 비상을 꿈꾸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도 약간 카카오 얘기네. 이것도 카카오 얘기인데 일단 키워드는 카카오표 P2E 첫발이라고 달았는데 P2E는 아니고요. 게임 NFT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보통 통칭해서 업계에서 P2E라고 보니까 플레이 투 언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돈 번다. P2E. 지금 오늘 일단 카카오 게임즈에서 P2E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그 전에는 대부분 테스트 형태의 되게 아기자기한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게임들 위주로 출시를 했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출시하는 그러니까 대작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플래그십형 게임을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를 봤더니 리니지 아시죠? 알죠. 바람의 나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알죠. 리니지는 오늘날의 NC소프트를 만든 게임이고 바람의 나라는 오늘날 넥슨을 만든 게임입니다. 이 두 회사를 넘나들면서 게임을 개발한 천재 게임 개발자가 있어요. 송재경 씨라고. 송재경 씨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게임으로 하면 이 엄지척이 딱 올라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직접 개발을 한 블록체인 게임 아키월드가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테스트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을 하는 건데 이 아키월드는 일단 새로 나온 게임이라기보다는 원래 송재경 대표가 개발했었던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행했던 러시아랑 북유럽 쪽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이에요. 장르는 MMORPG라고 그 역할 수행 게임인데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즐기는 건데 검사도 키우고 궁수도 키우고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리니지형 게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임의 특징은 일단 기존 리니지형 스타일의 게임이랑 장르적으로는 되게 비슷하나 일단 핵심은 NFT가 이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NFT,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뭐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건가 보죠?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면 내가 게임 아이템을 사도 게임사가 서버를 닫거나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게임사 것이었던 건데 요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서 이거를 다 NFT화해서 게임이 설사 망해도 설사 게임이 문을 닫아도 내가 산 아이템은 계속 남아서 내가 갖고 있을 거래할 수 수 있다.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도 여러 번 다뤘던 그 카카오 게임즈의 코인이 있잖아요. 보라라고. 그 보라를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라를 통해 NFT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게임 내 아이템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라 그러니까 코인도 이렇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라 코인을 얻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일단은 출시돼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P2E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인을 직접 얻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는 형태입니다. NFT를 얻는 거고 NFT로 그게 서로 다시 거래가 돼서 거래가 되면 코인을 얻을 수도 코인이 매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위메이드 위믹스에 있는 게임들은 보통 게임을 하면서 직접 코인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코인을 얻는 게 아니라 NFT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국내 규제를 약간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그냥 보여지고요. P2E는 안 되는 거다. 안 되죠. 국내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송재경 대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 MMORPG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의 완성도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위메이드가 했던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완성도가 있는 게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대형이라고 보기는 대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게임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카카오가 정말 이를 악물고 만들기 예. 때문에 또 좀 주목해 보실 예, 필요가 있고 송재경이란 이름이 딱 붙어 네. 있으니까 또 일단은 보통 게임주 투자할 때 그 게임 출시하면 떨어지잖아요. 오늘 보라가 일단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코인 가격이 무너지는데도 2-30% 정도 네. 코인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어떻게 코인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카카오가 그동안 보라로 사실은 그게 쓰임새가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코인을 사고 파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일단 게임으로 한번 볼을 한번 띄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보여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카카오표 P2E 첫발 이렇게 해서 아키월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죠.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국내에는 아마 그 뉴스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증권형 토큰이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미국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지금 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도 또 이런 오늘 네. 나왔던 소식도 있고 하니까 코인 대중화는 멀지 않았으니까 네. 자산의 하나로 비록 아직은 위험 자산이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움직임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